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직면한 건강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병, 치매, 암, 자가면역 질환. 이 질병들은 건강한 장수의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현대의학은 아직 이 만성 질환들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은 수술과 같은 외과적 처치나 감염성 질환 치료에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어떨까요? 현대의학은 종종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현대의학이 질병의 결과인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성 질환의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잘못된 생활 습관, 특히 음식이 그 뿌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근본 원인을 간과하기에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의학 3.0 시대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평균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건강 수명의 극대화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활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만성 질환을 근본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학 3.0 시대는 음식, 스트레스 관리, 자연과의 교감 등이 의학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푸드 닥터, 즉 음식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풍요로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해결되지 않는 질환으로 고통받고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상당 부분은 공해와 독소, 특히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접하는 음식 독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음식에 있다면 음식을 배제하고서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약 몇 알, 주사 몇 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제는 병원에서 쉽게 고칠 수 없는 질환일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먹는 음식, 내 생활 습관을 먼저 교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 명약이라 불리는 식재료로 미나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나리는 축축하고 더러워 보일 수 있는 늪지에서도 푸른 줄기를 뻗어내며 자랍니다. 그 줄기의 모습이 우리 혈관과도 닮았죠? 중요한 것은 미나리가 그런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정화하고 해독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몸속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찌개의 마지막으로 넣는 미나리가 국물 맛을 시원하게 하듯 미나리는 우리 몸속 혈관을 뚫어주는 천연 아스피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역시 혈관이 막히거나 탄력성을 잃을 때 발생하므로 미나리를 잘 활용하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음식의 특성을 이해할 때 단순히 영양 성분뿐 아니라 그 식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나리처럼 물을 극복하고 정화하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은 우리 몸의 혈액을 맑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둘째로 심장 건강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심장은 늘 과로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아끼고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파래와 바나나가 있습니다. 특히 파래는 마그네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파래 분말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의 과도한 흥분을 진정시키고 불면이나 부정맥,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역과 같은 해조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조류는 공통적으로 혈액을 맑게 하고 몸 안의 염증을 치료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역시 훌륭한 선택입니다. 습한 지역에서 자라는 버섯류는 강력한 항미생물 작용과 염증 억제 효과를 지니며 몸 안에 불필요한 습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역국에 표고버섯을 넣어 끓이고 드실 때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오메가-3까지 보충하는 식단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는 심혈관계에 아주 훌륭한 보양식이 될 것입니다. 셋째, 우울증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우울증도 뇌의 염증과 관련이 깊다고 말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인데 저산소증이 오면 뇌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 저는 바나나와 콩을 해조류 육수 다시마나 파래에 끓여 만든 음료를 권합니다. 콩의 인지질, 바나나의 트립토판, 세로토닌, 전구물질, 해조류의 마그네슘이 시너지를 냅니다. 여기에 생감자즙을 섞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생감자즙은 식물성 스테로이드 성분이 풍부해 염증 치료에 뛰어나며
숙면과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염증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한편 우울증을 일종의 화병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화를 잘 내려주는 음식으로는 여름철 잎이 넓은 채소 케일을 추천합니다. 케일은 뜨거운 기운을 식혀주는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도 풍부합니다. 케일을 살짝 쪄서 쌈으로 드시거나 여름에 물김치를 담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입니다. 저는 당뇨 해결사로 죽염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반 소금과 달리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어 9번 구워내는 과정에서 나쁜 성분은 제거되고 대나무의 미네랄이 더해진 약성을 지닌 소금입니다. 만약 죽염이 생소하다면 미역이나 바지락 같은 해조류를 통해 바다의 천연 염분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짠 기운이 단 기운을 물리친다는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흔히 당뇨 환자에게 저염식을 권하지만 음식이 짜게 되었을 때 설탕 한 숟갈로 중화시키듯 소금과 설탕은 서로 견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적절한 소금 섭취가 오히려 균형을 맞추고 조절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대인처럼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가 과도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위험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단순히 특정 질병에 대한 단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몸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의학 3.0 시대, 이제는 질병의 증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음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건강한 장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